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던 한 가정.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김씨 집안의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올라와 있었다. 시어머니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며느리 지연이 차린 아침상을 점검하고 있었다. 67년을 살아온 그녀의 눈에는 언제나처럼 뭔가 부족한 것들만 보였다.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순애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엄격함이 묻어 있었다. 지연아,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우리 집은 원래 간이 세야하잖아. 순애의 목소리에는 아침부터 짜증이 섞여 있었다. 38세의 며느리 지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도 단정해 보였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위축된 모습이었다. 어머니, 경수 씨 혈압이 높으셔서 건강 생각해서 조금 싱겁게 했습니다. 에휴, 시집 왔으면 시댁 방식을 따라야지.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순애는 한숨을 깊게 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작은 체구지만 그 존재감은 집안 전체를 압도하는 듯했다. 지연은 입술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시어머니의 이런 잔소리는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남편 경수는 일찍 출근해버려서 이런 상황을 모를 뿐이었다. 내가 이 집에서 40년을 살면서 지켜온 방식이 있는데 갑자기 바꾸면 어떻게 해? 순애는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다. 내 친정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우리 방식대로 해야 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연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듯이. 순애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답답해했다.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정말 답답해 죽겠네. 시어머니가 뭘 물어봐도 대답은 성의 없이 하고. 지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시어머니가 만족할지 알 수 없었다. 길게 대답하면 주제 넘다고 하시고 짧게 대답하면 성의가 없다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출근하려던 경수가 지갑을 가지러 돌아온 것이었다. 어머니, 지연이 잘 계세요. 42세의 경수는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으로 급하게 인사하고는 다시 나가려 했다. 중간 관리직이라 그런지 항상 시간에 쫓기는 듯 바빠 보였다. 경수야, 잠깐. 순애가 아들을 불렀다. 내 아내한테 좀 말해줘라. 집안일을 제대로 배워서 하라고. 경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다. 아내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우울해 보였다. 지연이가 뭘 잘못했나요? 국이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어. 순애는 불만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제가 혈압약 먹고 있어서 지연이가 염분 줄여서 요리하는 거예요. 건강에 좋잖아요. 경수가 아내를 변호하며 설명했다. 그런 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우리 집 방식이 우선이야. 40년 동안 지켜온 우리 집 전통을 갑자기 바꿀 순 없잖아. 순애는 고집을 부렸다. 경수는 시계를 보며 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늦어서 가봐야겠어요. 지연아, 미안해. 저녁에 천천히 얘기하자. 경수가 나간 후 식탁은 다시 조용해졌다. 지연은 찬물에 그릇을 담그며 한숨을 쉬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런 일상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었다. 설거지하는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지연아, 순애가 다시 불렀다. 네, 어머니. 지연이 고개를 돌렸다. 너 결혼 전에 뭐 했니? 갑자기 나온 질문에 지연은 깜짝 놀랐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덜컹 소리를 냈다. 그냥 직장 다녔습니다. 직장만 다녔어. 다른 건 없고. 순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마치 뭔가 숨기는 게 있는지 탐색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 네,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평범하게라. 순애는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다. 평범하게 산 사람치고는 뭔가 말이 없어. 과거 얘기만 하면 피하는 것 같고. 지연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특별할 게 없어서. 그럼 친구들은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 있지? 순애가 계속 캐물었다. 있습니다. 지연의 대답이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순애는 며느리의 이런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애는
동네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 오래된 단골 찻집에서 친구들과의 수다는 그녀에게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다. 70대 전후의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이는 이 자리는 각자의 집안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순애야, 며느리는 어때? 친구 영숙이 물었다. 영숙은 순애와 동갑으로 4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한 사이였다. 그게 좀 답답해. 순애는 한숨을 쉬었다. 뭔가 속을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하겠어. 항상 조심조심하고 말도 제대로 안 해.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지 뭐. 우리 때와는 달라. 다른 친구 명자가 맞장구 쳤다. 그런데 이상해. 결혼 전 얘기는 절대 안 해. 물어봐도 대충 넘어가고. 순애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친구 얘기를 해봐도 모호하게 대답하고. 혹시 내성적인 성격 아냐? 영숙이 물었다. 내성적인 게 아니라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전화 받을 때도 보면 목소리가 달라져. 순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의 작은 재미를 주었다. 어떻게 달라지는데? 명자가 궁금해했다. 평소에는 조용조용하다가 전화만 받으면 갑자기 밝아져. 그리고 멀리 가서 받으려고 해. 순애가 설명했다.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지연이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봤다. 평소보다 더 유심히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했다. 지연의 모든 움직임이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지연아, 친구들하고는 연락 안 해? 순애가 물었다. 지연의 손이 잠깐 멈췄다. 가끔 연락하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인데? 나도 궁금하네. 어디서 알게 된 친구들이야? 그냥 예전 직장 동료들입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직장 동료면 이름도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이야? 순애가 계속 캐묻자 지연은 더욱 당황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지연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순애는 며느리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다. 왜 간단한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걸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가족 3명이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경수는 회사 일로 피곤해 보였고 지연은 시어머니의 시선을 의식해 더욱 위축되어 있었다. 경수야, 회사 일은 어때? 순애가 아들에게 물었다. 그냥 그래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빠서 힘들긴 하지만. 경수는 밥을 먹으며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첫째지. 순애는 아들을 챙겼다. 아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어머니였다. 그런데 지연이 밥을 거의 먹지 않는 것을 봤다. 숟가락질만 하고 있을 뿐 입으로 가져가는 양은 평소의 절반도 안 되었다. 지연아, 왜 밥을 안 먹어? 순애가 물었다. 아, 괜찮습니다. 입맛이 별로 없어서요. 지연이 대답했다. 몸이 아픈가? 어디 불편한 데 있어? 경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지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색했다. 순애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였다.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식욕까지 없어 보이니 더욱 의심스러웠다. 지연아, 너 요즘 정말 이상해. 순애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네. 지연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표정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예전과 달라졌어. 순애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지연이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다. 그럼 뭔데? 왜 그렇게 불안해 보여? 혹시 무슨 일 있어? 순애가 닥쳤다. 경수가 중재에 나섰다. 어머니, 지연이가 뭘 숨기겠어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한 모양이에요. 환절기라 몸도 안 좋을 수 있고. 하지만 순애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경수야, 넌 너무 순진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야 이상한 행동들이 눈에 들어와. 어머니, 지연이가 무슨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그러세요? 경수가 반문했다. 말이 없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과거 얘기 피하는 것, 전화 받는 태도, 다 이상해. 순애가 하나하나 나열했다. 지연은 점점 더 작아졌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시어머니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계속 느껴졌다. 언젠가는 들킬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도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셨어. 정말로 과거를 말해야 할까?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경수마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다. 그 비밀만큼은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연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마저 불길하게 느껴졌다. 한편 순애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내 직감이 틀린 적이 없는데. 순애는 내일부터 더 자세히 관찰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며느리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새벽 3시 집안은 조용했지만 두 여인의 마음은 각자 다른 이유로 요동치고 있었다. 하나는 의심으로, 다른 하나는 두려움으로.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갈등. 하지만 그 속엔 서로 다른 세대와 상처가 얽혀 있었습니다. 순애의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지연의 불안감도 깊어져 갔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가정의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의심의 씨앗은 하루아침에 자라나 독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은 한 사람에서 시작되어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순애는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준비를 마치고 단골 찻집 다정으로 향했다. 이 찻집은 20년 넘게 동네 아주머니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왔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푸른 체크무늬 테이블보, 벽면에 걸린 옛날 가요, 포스터들이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다. 순애야, 오늘 일찍 왔네. 친구 영숙이 손을 흔들며 반겼다. 영숙은 순애보다 한 살 많은 68세로 4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이었다. 파마한 회색 머리에 언제나 밝은 웃음을 띠고 있는 그녀는 동네에서 가장 정이 많기로 유명했다. 응,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순애는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또 며느리 때문이야? 친구 명자가 관심을 보였다. 명자는 65세로 이 모임의 막내뻘 되는 인물이었다. 키가 크고 말이 빠른 성격으로 동네 소식통 역할을 하고 있었다. 순애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다. 우리 며느리 말이야. 정말 이상해. 갈수록 더 이상해져.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뭐가 또 이상해? 영숙이 궁금해했다. 일단 집안일부터 말이 안 돼.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 집 방식에 적응을 못해. 국은 맨날 싱겁고 청소는 대충대충 하고. 순애가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다른 친구 정숙이 위로했다. 정숙은 온화한 성격으로 항상 좋게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다. 시간 문제가 아니야. 자세히 보니까 정말 이상한 구석이 많아. 순애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다. 말을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해. 특히 결혼 전 얘기만 하면 완전히 딴청을 피워. 친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평범한 고부갈등 이야기에서 뭔가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어떻게 딴청을 피우는데? 명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친구 얘기를 해봐도 그냥 직장 동료라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입을 다물어버려. 그리고 전화 받을 때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순애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는데? 정숙이 호기심을 보였다. 평소에는 목소리도 조용조용하고 웃지도 잘 안 하는데 전화만 받으면 갑자기 밝아져.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지고 웃음소리도 나고. 그러면서 멀리 가서 받으려고 해. 순애가 자세히 설명했다. 친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누구 전화인지 물어봤어? 영숙이 물었다. 물어봤지. 그랬더니 친구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해. 친구면 이름도 있을 텐데 왜 말을 안 하겠어? 순애는 점점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내 생각이야. 분명히 뭔가 있어.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요즘엔 밥도 잘 안 먹어. 자꾸 입맛이 없다고 하고 밤에도 뒤척거리는 소리가 들려. 스트레스를 받는 건가? 정숙이 물었다. 그럼 왜 스트레스를 받겠어? 양심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순애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애야, 혹시 너무 의심하는 거 아냐? 그냥 새댁이라 적응하느라 힘든 거 아닐까? 새댁이 뭐야? 벌써 3년이 넘었는데. 3년이면 충분히 적응할 시간이잖아. 순애는 불만스럽게 말했다. 명자가 흥미롭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지켜보기만 할 거야? 아니야. 이제는 확실히 해야겠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면 반드시 밝혀낼 거야. 순애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친구들은 순애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평범한 일상에서 이런 스릴러 같은 이야기는 흔치 않은 재미였다. 그런데 경수는 뭐라고 해? 정숙이 물었다. 경수는 너무 순진해서 못 알아차려. 아들이라서 아내를 감싸는 것도 있고. 순애가 답했다. 남자들은 다 그래. 코앞의 일도 못 보는 경우가 많아. 명자가 맞장구 쳤다. 그래서 내가 더 답답한 거야. 경수한테 말해봐도 지연이가 뭘 숨기겠냐고만 하고. 순애는 한숨을 쉬었다. 모임이 끝나고 나서 친구들은 각자 흩어졌다. 하지만 순애가 한 이야기는 그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 영숙은 집에 가는 길에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영숙 씨, 어디 갔다 와요? 친구들하고 차 마시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얘기 들었는데. 무슨 얘기? 순애네 며느리가 뭔가 수상하다는 거예요. 과거를 절대 말하지 않는다나? 명자는 미용실에 들렀다가 그 이야기를 했고, 정숙은 마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순애 씨네 며느리가 이상하다더라. 어떻게 이상한데? 결혼 전 과거를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상한 전화도 자꾸 받고.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거 아닐까? 소문이 퍼지는 과정에서 내용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바뀌어갔다. 단순히 과거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상한 과거가 있을 것이다로 전화를 받는다는 것이 이상한 관계의 전화를 받는다로 변했다. 한편 집에 도착한 순애는 지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오늘따라 더욱 유심히 관찰했다. 지연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지연아, 오늘 하루 어땠어? 순애가 물었다.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작았다. 집에만 있었어. 어디 나간 데도 없고. 순애가 캐묻듯 물었다. 지연의 손이 잠깐 멈췄다. 아, 잠깐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마트에 뭘 사러? 어제도 장 봤는데 뭐가 부족했어? 순애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그냥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요.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순애는 며느리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다. 필요한 것들, 구체적으로 뭘 샀는데? 지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세제랑 휴지 같은 거요. 어디 마트에 갔어? 근처 마트. 순애의 질문 공세가 계속되자 지연은 더욱 위축되었다. 네, 가까운데요. 지연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려 했다. 순애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마트에 간 것뿐인데 왜 이렇게 어색하게 굴까? 지연아, 너 정말 이상해. 순애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네. 지연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간단한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을 못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순애는 며느리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지연이 변명하려 했다. 그냥 뭐야? 매번 그냥이야.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예의야? 순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지연은 점점 더 작아졌다. 죄송합니다.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순애는 즉시 며느리의 반응을 관찰했다. 지연은 전화를 보더니 잠깐 망설이는 듯했다. 받아봐. 순애가 말했다. 아, 네. 지연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순애가 예상한 대로 지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다. 응, 은정아, 잘 지내? 순애는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며느리가 평소와 전혀 다른 톤으로 말하고 있었다. 지금, 응, 저녁 준비하고 있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지연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누구 전화? 순애가 즉시 물었다. 친구요. 지연이 간단히 대답했다. 무슨 친구? 이름이 뭔데? 지연은 잠깐 망설였다. 은정이라고. 예전 직장 동료예요. 은정. 어떤 회사에서 같이 일했는데? 순애가 계속 캐물었다. 그냥 작은 회사였어요. 지연은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순애는 며느리의 이런 태도가 더욱 수상했다. 작은 회사, 회사 이름도 말 못하겠어? 그런 게 아니라 별로 중요한 회사가 아니라서요. 지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중요한 회사든 아니든 내가 일했던 곳 아냐? 왜 말을 못해? 순애의 추궁이 계속됐다. 지연은 점점 더 당황했다. 그냥 오래된 일이라서 잘 기억이. 3년 전 일인데 벌써 잘 기억이 안 나? 순애는 비웃듯 말했다. 그때 경수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다. 어머니, 지연아, 무슨 일 있었어요? 경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없어. 그냥 내 아내가 요즘 좀 이상해서 물어본 거야. 순애가 대답했다. 뭐가 이상한데요? 경수가 의아해했다. 전체적으로 다 이상해. 간단한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순애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경수는 아내의 표정을 봤다. 평소보다 훨씬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다. 지연아, 무슨 일 있어? 경수가 아내에게 물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해?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야? 순애가 반발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순애의 의심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다. 지연이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동네 아주머니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이 순애 씨네 며느리지? 응, 맞아. 뭔가 이상하다던데.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하더라. 겉보기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겉으론 알 수 없어. 지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도착한 지연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봤다. 언제부턴가 얼굴이 많이 야위어져 있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있고 뺨도 홀쭉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어머니 눈에는 항상 수상한 며느리일까? 지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은정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지연아,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해. 전화 너머 친구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 들렸다. 응, 괜찮아.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또 시어머니 때문이야? 지연은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다. 지연아, 너무 참지 마.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은정아, 나 혹시 뭔가 이상한가? 시어머니가 자꾸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지연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신 거야. 하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오늘도 마트에서 지연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내 과거를 알게 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아, 그런 생각하지 마. 내 과거는 내 잘못이 아니잖아. 전화를 끊고 난 후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평범해 보이는 동네 풍경이 이제는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저 집들 안에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더욱 무거웠다. 순애는 며느리를 노골적으로 의심하는 시선으로 바라봤고 지연은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지연아, 밥 좀 먹어. 경수가 아내를 걱정하며 말했다. 네, 먹고 있어요. 지연은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는 것 같은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순애가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별로. 걱정은 없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걱정이 없으면 왜 그렇게 초조해?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순애의 추궁이 계속됐다. 경수가 중재에 나섰다. 어머니, 지연이 요즘 좀 피곤한 모양이에요.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경수야, 넌 정말 순진해. 내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보이지도 않니? 순애가 아들을 나무랐다. 어머니, 지연이가 뭘 숨기겠어요? 경수가 반문했다. 그게 내가 알고 싶은 거야. 분명히 뭔가 있어. 순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이런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갔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잘해도 시어머니의 의심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다. 그날 밤 지연은 또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시어머니의 의심 어린 시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자신이 숨기고 있는 과거에 대한 불안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언젠가는 정말로 들킬까? 지연은 두려움에 떨었다. 한편 순애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이제 곧 밝혀질 거야. 순애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각각 얕은 잠에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동네 전체가 순애네 며느리 이야기로 들썩이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지연만이 이 모든 상황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다. 순애의 말은 삽시간에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연은 알지도 못한 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들은 점점 더 예리해져 갔습니다. 의심의 그물이 촘촘하게 짜여져 가는 가운데 진실이 드러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이제 단순한 추측을 넘어 구체적인 탐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겨진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이 발견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순애의 의심이 절정에 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동네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지연에 대한 시선들은 점점 더 차가워져 갔다. 순애는 이제 단순히 지켜보는 것을 넘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어느 목요일 오전 지연이 빨래를 하러 옥상에 올라간 사이였다. 순애는 평소보다 조용히 움직이며 며느리 방문 앞에 섰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다. 청소 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순애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간단한 화장품들이 놓여 있고 책상 위에는 몇 권의 책과 노트가 있었다. 순애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먼저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다. 립스틱, 파운데이션, 몇 장의 사진들, 평범한 것들 뿐이었다.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지연이 친구들과 찍은 것 같았는데 모두 최근의 것들이었다. 결혼 전 사진은 하나도 없었다. 이상해. 결혼 전 사진이 하나도 없다니. 순애는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가계부, 영수증, 메모장 등이 있었다. 순애는 메모장을 펼쳐봤다. 대부분 장보기 목록이나 집안일 관련 메모들이었는데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다. 은정 언니 -10x 절대 집으로 연락 금지. 순애는 이 메모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왜 집으로 연락을 금지한다는 걸까?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다. 옷장을 열어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옷들이 걸려 있었다. 순애는 윗부분을 살펴보다가 맨 위쪽,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 그 상자를 꺼내보니 생각보다 무거웠다.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상자를 열어봤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통장, 보험 서류, 그리고 순애의 눈이 한 봉투에 고정되었다. 가정법원이라는 도장이 찍힌 봉투였다. 순애는 손이 떨리며 봉투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이혼 확인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뭐야? 지연이가 이혼녀라고?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봉투를 이리저리 살펴봤다.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어보니 법원에서 발급한 정식 이혼 확인서였다. 지연의 본명과 함께 전 남편의 이름, 그리고 이혼 확정 날짜가 적혀 있었다. 순애는 날짜를 자세히 봤다. 이혼 날짜는 경수와 지연이 처음 만난 지불과 6개월 전이었다. 즉, 이혼 후 바로 경수를 만나 재혼한 것이었다. 이런 여자였다니. 순애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상자 안을 더 뒤져보니 다른 서류들도 있었다.
전 남편과의 재산분할 서류, 그리고 순애의 눈이 더욱 커졌다. 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상담 확인서가 있었다. 서류를 읽어보니 지연이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병원 진단서도 있었다. 타박상, 좌상, 정신적 스트레스, 생각보다 심각한 내용들이었다. 순애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며느리가 이혼녀라는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것에 당황했다. 하지만 곧 분노가 더 커졌다. 이런 과거를 숨기고 자신들을 속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평생 지켜온 가문의 자부심. 그런데 며느리가 이혼녀라니. 순애에게 이혼은 여전히 용납할 수 없는 오점이었다. 자신이 살아온 시대에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큰 결함으로 여겨졌다. 하물며 그런 과거를 숨기고 재혼했다는 것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때 아래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이 빨래를 마치고 돌아온 것 같았다. 순애는 급하게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원래 자리에 두었다. 하지만 이혼 확인서만큼은 따로 빼서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알았어. 순애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점심시간이 되어 지연이 식사를 준비했지만 순애는 식욕이 전혀 없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확실한 적대감이 느껴졌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응. 순애는 차갑게 대답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평소와 다른 태도에 불안해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을 직감했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순애는 쌀쌀하게 대답했다. 속으로는 이 여자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긴 하지. 순애가 갑자기 말을 끊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지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저는 뭘 아직도 모른다고 정말 끝까지 모른 척할 거야? 순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지연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시어머니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짐작이 되지 않았다. 오후에 순애는 친구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다. 영숙아, 나야. 순애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영숙아, 내가 맞았어. 뭐가? 우리 며느리.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었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뭘 발견했는데? 이혼녀야. 이혼 확인서를 직접 봤어. 순애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전화 너머로 영숙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이야. 확실해. 법원에서 발급한 정식 서류야. 틀림없어. 어머나. 그럼 너희들을 완전히 속이고 들어온 거네. 그러게 말이야. 3년 동안 우리를 바보로 만든 거야. 순애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내쫓아야지. 이런 여자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어. 경수는 알아? 아직 모를 거야. 저녁에 말해야지. 전화를 끊고 난 후 순애는 더욱 화가 났다.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의심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어 경수가 퇴근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다. 어머니, 지연아, 저 왔어요. 경수는 밝게 인사했다. 경수야, 앉아봐. 순애의 목소리가 심각했다.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 접시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경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경수야, 내 아내에 대해 정말 다 안다고 생각하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경수는 점점 더 의아해했다. 결혼 전 과거 말이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거야? 순애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경수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순애는 자신의 방에서 이혼 확인서를 가져왔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봐라. 순애는 서류를 경수 앞에 내밀었다. 내 아내, 이미 결혼한 적 있는 여자야. 순간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지연의 손도 멈췄다. 그리고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경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혼 확인서라는 글자를 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게 진짜예요?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이 부엌에서 나왔다. 얼굴이 완전히 질려 있었고 손에는 아직 물기가 맺혀 있었다. 3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드디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수 씨, 지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지연, 이게 사실이야? 경수가 서류를 들고 아내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이 순간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른다. 왜 말 안 했어? 왜 3년 동안 숨겼어? 경수의 목소리에 당황과 실망이 섞여 있었다. 제발,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순애는 차갑게 말했다. 들을 게 뭐가 있어. 이혼녀가 그것도 숨기고 재혼했으니까 이제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지. 어머니, 경수가 놀라며 어머니를 말렸다. 뭐가 어머니야.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 순애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3년 동안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야.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지연아, 경수는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3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큰 비밀을 숨겼다는 충격이 너무 컸다. 경수 씨, 저에게도 사정이 있었어요. 지연이 울면서 말했다. 사정? 무슨 사정이 그렇게 중요해서 가족을 속였다는 거야? 순애가 다그쳤다. 저는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연의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행복, 남을 속이고 얻은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 순애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경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3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한 애정이 뒤섞여 있었다. 지연아, 왜 나를 믿지 못했던 거야? 경수의 목소리도 떨렸다.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잃을까 봐 무서웠어요. 경수 씨까지. 지연이 고백했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지연은 방에서 밤새 울었고 경수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다. 순애는 자신의 방에서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지연은 벽에 기대어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첫 번째 결혼에서의 악몽 같은 나날들, 폭력적이었던 전 남편, 도망치듯 이혼했던 그 시절, 그리고 경수를 만나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던 지난 3년간의 시간들. 이제 정말 끝인가? 지연은 절망에 빠졌다. 한편 경수는 거실에서 아내가 숨겨온 과거에 대해 생각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지연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큰 비밀을 숨겼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나를 그렇게 믿지 못했던 걸까? 순애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며느리가 이혼녀라는 사실보다도 그것을 숨기고 들어온 것이 더욱 용서할 수 없었다. 내 집안에 이런 일이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다음 날 아침, 어색하고 무거운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다. 아무도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다. 지연아,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짐 싸라. 오늘 중으로 이 집에서 나가. 순애의 선고가 떨어졌다. 어머니. 경수가 놀라며 어머니를 말렸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이런 여자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어.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함께 또 다른 감정이 일어났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숨기며 살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도 느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지연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평생 지켜온 가문의 자부심과 며느리의 숨겨진 과거가 정면으로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순애에게 이혼은 용납할 수 없는 오점이었고
지연에게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대의 가치관이 만들어낸 비극적 갈등. 그 첫 번째, 결말이 내려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파괴된 잔해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반격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다음날 저녁, 긴장감이 감도는 식탁에서 순애는 이제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지연은 짐을 싸라는 어머니의 명령에 하루 종일 절망에 빠져 있었다.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식사도 거르고 있었다. 경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다. 어머니는 당당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고 지연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 지연이는 어디 있어요? 경수가 물었다. 방에 있어. 짐 싸고 있을 거야. 순애는 냉담하게 답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경수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해야 하냐고. 경수야, 내 아내가 뭘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니? 순애가 반문했다. 경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지연의 과거가 충격적이긴 했지만 3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머니, 그래도 지연이 얘기는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유? 무슨 이유가 가족을 속이는 걸 정당화할 수 있어? 순애는 단호했다. 그때 지연이 방에서 나왔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완전히 붓고 창백했다. 하루 종일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경수 씨, 지연이 조심스럽게 남편을 불렀다. 경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지연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득 차 있었다. 순애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아는 게 다행이야. 하지만 지연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가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 또 말하려고 해? 순애가 경계심을 드러냈다. 제 진짜 이야기를요. 지연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결의가 서 있었다. 어차피 다 잃을 거라면 이제는 숨길 것도 없으니까요. 경수가 관심을 보였다. 지연아, 무슨 이야기인데? 지연은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 맞아요. 저 결혼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어요. 순애가 비웃었다. 원하지 않았다고? 그럼 누가 억지로 시켰다는 거야? 제가 25살 때였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완전히 혼자가 된 상황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경수는 조용히 지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지연의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사귀게 되었어요. 지연은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다. 그래서 순애가 퉁명스럽게 재촉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처음에는 작은 일로 화를 내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경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떻게 심해졌다는 거야?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용기를 내어 계속했다. 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뺨 한 대 정도였는데 술만 마시면 발길질까지. 뭐라고? 경수가 충격을 받으며 일어났다. 순애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에 당황했다.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이혼한 줄 알았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이었다니. 온몸에 멍이 들어서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볼까봐. 지연이 계속해서 고백했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경수는 아내의 몸을 살펴봤다. 지금도 가끔 이유 없이 놀라거나 큰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것이 이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왜 참았어? 왜 바로 도망가지 않았어? 순애가 물었다. 어디로 가겠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구들도 다 멀어졌고 그리고 그 사람이 늘 말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겠냐? 너 같은 여자를 누가 받아주겠냐고. 지연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맞고, 모욕당하고, 정말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이혼할 수 있었어? 경수가 궁금해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위협했어요. 지연의 몸이 떨렸다. 정말 죽일 것 같았어요. 그때 간신히 도망쳐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죠. 순애는 할 말을 잃었다. 이런 극심한 상황이었다니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저에게 이혼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절절함이 묻어 있었다. 도망치지 않았다면 정말 죽었을 거예요. 경수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지연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해요? 지연이 울면서 대답했다. 이런 과거를 가진 여자라고 하면 경수 씨도 저를 떠날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래도 나를 믿어줬어야지. 경수의 목소리도 떨렸다.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잃을까봐. 지연이 절규하듯 말했다. 순애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며느리가 이혼녀라는 사실에는 여전히 분노했지만 이런 끔찍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단순히 비난하기만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순애가 말을 시작했지만 이어갈 말을 찾지 못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지연이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경수가 아내에게 다가갔다. 지연아, 경수 씨, 저를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연이 손을 내저었다. 다만 제가 나쁜 의도로 숨긴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지연아, 나는 경수가 말하려 했지만 순애가 가로막았다. 경수야, 동정하지 마.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연이 있다고 해서 거짓말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어머니, 안 돼.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 또 거짓말해. 우리가 이런 여자를 믿을 수 없어. 순애는 여전히 완고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요. 지연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경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다. 경수 씨, 지연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3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경수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경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연아, 처음으로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지연의 고백이 이어졌다. 그럼 더욱더 솔직했어야지. 순애가 소리쳤다. 맞아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행복을 지키고 싶었어요. 잃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신우이 미영이 급하게 찾아온 것이었다. 엄마, 오빠, 미영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소리쳤다. 동네에서 완전 난리 났어요. 미영아, 왜? 순애가 당황하며 물었다. 형수 이야기가 동네 전체에 퍼졌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미영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다. 순애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친구들에게만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벌써 동네 전체에 퍼진 것이었다. 어떻게 알았는데? 순애가 물었다. 영숙 이모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했나 봐요. 지금 마트, 미용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영이 흥분해서 말했다. 지연은 절망에 빠졌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더라? 순애가 불안해하며 물었다. 형수가 이혼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추측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혹시 바람을 폈던 거 아니냐? 성격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미영이 분개했다. 그런 건 사실이 아니야. 경수가 소리쳤다. 그런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집안 체면이 완전히 망가졌다고요. 미영이 반박했다.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마음을 정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뭐라고? 경수가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다. 더 이상 이 가족에게 피해를 드릴 수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미 충분히 상처를 드렸으니까. 지연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경수가 말렸다. 경수 씨, 지연이 남편을 바라봤다.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지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지연아, 어디 가려고? 경수가 뒤쫓았다.
잠시 친구 집에 있겠어요.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언제 돌아와? 경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지연은 잠시 멈춰 섰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르겠어요. 문이 닫힌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잘했어. 순애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우리 집에 평화가 올 거야. 어머니. 경수가 복잡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경수야, 넌 속은 거야. 이제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 순애가 아들을 위로했다. 하지만 경수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지연의 진실을 듣고 나니 오히려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겼다. 정말로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미영이 말했다. 오빠, 힘들겠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동네 소문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예요. 경수는 대답하지 않고 지연이 나간 문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한편 집을 나온 지연은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갈 곳은 친구 은정의 집뿐이었다.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해방감도 있었다. 더 이상 숨기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이 되었다. 진실은 때로 상처를 주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안겨줍니다. 지연의 고백은 가족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오랜 감춤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끝일까요?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한 순간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물러난 듯 보이는 상대방이 가장 강력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연이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다. 순애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경수는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우울한 표정으로 지연이 없는 빈자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경수야, 밥 먹어라. 순애가 아들을 위해 직접 차린 식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경수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지. 몸이 상하면 안 되잖아. 순애는 아들을 챙겼다. 하지만 경수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지연의 고백을 듣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지연이 가끔 보이던 이상한 행동들, 갑작스런 물음에 놀라거나 큰 소리에 움츠러들거나 때로는 이유 없이 불안해하던 모습들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다. 아, 그때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경수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때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신우이 미영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 준호까지 함께였고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엄마, 오빠, 미영이 들어서자마자 소리쳤다. 미영아, 또 왜 이렇게 흥분해서? 순애가 물었다. 완전 대박이에요. 동네에서 지금 난리 났어요. 미영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준호도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형님,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뭐가 또 심각한데? 경수가 피곤하게 물었다. 동네 사람들이 완전히 수근거려요. 우리 집안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며느리를 받아들였다고. 이제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미영이 분개했다. 순애도 화가 나기 시작했다. 정확히 어떤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미영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더 심각한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어떤 얘기? 순애가 긴장하며 물었다. 미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형수가 이혼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혹시 바람을 폈던 건 아니냐? 아니면 성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경수가 화를 냈다. 지연이가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야. 오빠는 아직도 그 여자를 믿어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다.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여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준호도 거들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네 분위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한번 이런 소문이 나면 잠재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순애가 구체적으로 물었다. 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마트 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근거려요. 순애네 며느리가 이혼녀였다더라.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겉보기와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미용실에서는 더 심해요. 미영이 계속했다. 아예 대놓고
그런 과거를 숨기고 결혼하다니 양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순애는 점점 더 흥분했다. 내가 처음부터 그 여자를 못 믿겠다고 했잖아. 뭔가 수상하다고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요? 미영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연히 완전히 정리해야지. 이혼도 빨리 하고.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건 좀 성급한 거 아니에요? 경수가 망설이며 말했다. 뭐가 성급해? 이런 여자와 계속 살 수는 없어. 우리 집안 체면은 어떻게 하고. 순애가 목소리를 높였다. 미영도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맞아요. 오빠,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버티면 동네에서 손가락질만 더 받을 뿐이에요. 준호가 덧붙였다. 형님,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희도 이런 일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걱정이에요. 무슨 피해? 경수가 물었다.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소문이 퍼졌어요. 준호 처남댁이 이혼녀라면서? 라고 대놓고 묻는 사람들도 있고. 준호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영이 거들었다. 오빠, 이건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고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지연이 나타났다. 며칠 만에 본 그녀는 더욱 야위어 보였고 얼굴도 창백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지연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미리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뭐야, 당당하게 들어와? 미영이 즉시 공격적으로 나왔다. 지금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 죄송합니다. 필요한 물건들만 좀 더 가져가려고.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아, 경수가 아내를 부르려 했다. 하지만 순애가 즉시 가로막았다. 경수야, 그 여자한테 할 말 없어. 이미 끝난 사이야. 어머니, 경수가 항변하려 했지만 미영이 먼저 끼어들었다. 정말 뻔뻔하네. 이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들어와? 미영이 지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저는 그냥 제 물건만.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무슨 물건? 여기서 가져갈 게 뭐가 있어? 미영이 비웃음을 섞어 말했다. 준호도 거들었다. 형수님. 아니, 이제 형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겠네요. 이제 정말 정리할 때가 됐죠. 지연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너무 아팠다. 하지만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조용히 방으로 향했다. 어디 가는 거야? 미영이 뒤쫓으며 소리쳤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뭘 가져가는지 확인해야겠어. 미영아, 좀 그만해라. 경수가 여동생을 말렸다. 왜요? 이 사람이 뭘 가져갈지 모르잖아요. 혹시 값비싼 물건이라도 몰래 가져갈지. 미영은 지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지연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가족을 속이고 결혼한 주제에 뭐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미영이 소리쳤다. 순애도 거들었다. 맞아. 한 번 속인 사람은 또 속이는 법이야. 뭘 믿고 살아?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방에서 정말 필요한 옷까지 몇 벌만 가방에 넣었다. 경수가 사준 선물들이나 비싼 물건들은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가져갈 마음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방에서 나온 지연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자 미영이 의외라는 듯 물었다. 그것만 가져가요? 다른 건 안 가져가고? 네. 경수 씨가 사주신 것들은 제가 가져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슬픔이 묻어 있었다. 이 말을 들은 경수는 가슴이 아팠다. 지연이 정말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연아, 경수가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순애가 단호하게 가로막았다. 경수야, 동정하지 마. 이 여자는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야. 미영도 거들었다. 맞아요. 오빠, 지금 와서 착한 척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한 일은 되돌릴 수 없다고요. 지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뒤돌아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다. 경수 씨, 지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응? 경수가 대답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미영이 즉시 가로막으려 했다. 뭘 또 말하려고 해요. 하지만
경수가 손짓으로 여동생을 제지했다. 말해봐, 지연아.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 정말로 경수 씨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미영이 중간에 끼어들려 했다. 하지만 지연은 계속했다. 제가 과거를 숨긴 건 정말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준호가 비웃었다. 행복하고 싶어서 남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지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순애가 가로막았다. 변명하지 마. 이미 늦었어. 순애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언젠가 제 진짜 이야기를 이해해 주실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힌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휴, 마지막까지 드라마틱하네. 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난 거네. 순애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준호가 경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님, 힘들겠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하지만 경수만은 복잡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제 진짜 이야기가 뭐가 더 있다는 거지? 경수는 생각에 잠겼다. 미영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동네 소문도 좀 진정될 거예요. 저 사람이 완전히 떠났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래야 할 텐데.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경수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다. 지연이 정말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느꼈던 그녀의 진심은 모두 거짓이었을까? 오빠,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미영이 오빠를 위로했다. 좋은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경수야. 순애도 아들을 달랬다. 이제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날 수 있을 거다. 집안 배경도 깨끗하고 성실한 여자 말이야. 하지만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 한편에서는 지연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편 집을 나온 지연은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친구 은정의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은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은정이었다. 지연아, 어디야? 늦었는데 괜찮아? 응,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지연아, 정말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해.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지연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고마워. 은정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전화를 끊고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더 이상 숨기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이 되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합니다. 지연은 마지막 짐을 챙기며 완전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경수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전조일까요? 진실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모든 확신은 산산조각 나기도 합니다. 지연이 집을 완전히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경수는 밤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제 진짜 이야기를 이해해 주실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도대체 지연이 말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이혼 이야기는 아직 누구에게도 하고 싶지 않았다. 경수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직장 선배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경수는 대충 넘겼다. 혹시 집안일, 아내분과 뭔가 문제 있어? 경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저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지연의 말을 곱씹고 있었다. 퇴근길, 경수는 우연히 지연이 자주 가던 카페를 지나게 되었다. 카페 온유라는 작은 카페였다.
무의식 중에 발걸음이 멈춰섰다.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지연이다. 경수는 망설이다가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지연은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커피는 식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았고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일주일 만에 본 그녀는 더욱 야위어 보였다.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지연아, 경수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경수 씨, 여기서 뭐 해? 경수가 물었다. 그냥 생각을 정리하려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경수는 지연 맞은편에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지연의 상태가 더욱 안 좋아 보였다. 뺨은 홀쭉하고 손목은 더욱 가늘어져 있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경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3년 동안 매일 대화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지연아, 경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그때 마지막에 한 말 말이야. 지연의 눈이 커졌다. 진짜 이야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잖아. 경수는 지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다. 지금 들을 수 있을까?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경수 씨, 정말 힘든 이야기예요. 정말로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경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차가운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주며 시작했다.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는 이미 말씀드렸죠? 응, 폭력적이었다고. 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경수는 지연의 표정을 유심히 봤다. 뭔가 더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다. 매일매일 저를 감시했어요.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친구들과도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지연이 계속 말했다. 그래서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진 거야? 네. 몇 번 몰래 친구들을 만났다가 들키면 더 심하게 맞았어요. 지연의 몸이 떨렸다. 경수는 충격을 받았다.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완전한 감금과 통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제가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협박했어요. 지연이 계속했다. 어떤 협박? 만약 도망가면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직장 동료들까지 해치겠다고.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래서 못 도망간 거야? 네, 정말 무서웠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그런 일을 저지를 것 같았거든요. 경수는 아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결국 벗어날 수 있었어?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정말로 칼을 들고 저를 위협했어요. 칼을? 네. 내가 나를 떠나려고 하면 차라리 죽여버리겠다고. 정말 죽일 것 같았어요. 지연이 몸을 떨었다. 경수는 소름이 끼쳤다. 그래서 그때 간신히 도망쳤어요. 밤중에 몰래. 그리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죠. 지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럼 그 사람은 처벌받았어요.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나왔을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경수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과거를 숨긴 거구나. 네. 만약 그 사람이 제 행방을 알게 되면.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아,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어떻게 말해요? 이런 무서운 과거를 가진 여자라고 하면 경수 씨도 무서워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나를 믿어줬어야지.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 그 사람이 경수 씨한테까지 해를 끼칠까봐. 지연이 울먹였다. 경수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지연이 자신과의 행복을 위해 과거를 숨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숨긴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는데.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겠어. 경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싶었다.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을 본 지연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누구야? 경수가 물었다. 은정이에요.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집 친구예요. 지연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은정아. 전화 너머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어디야? 빨리 와야겠어. 왜?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나타났어. 내 남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는데.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정민이가? 응. 지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너 어디 있냐고 자꾸 물어봐. 지연은 공포에 질려 전화를 떨어뜨렸다. 안 돼. 안 돼. 경수는 상황을 파악했다. 지연아. 누가 온 거야? 전 남편이요. 저를 찾아온 것 같아요. 지연이 몸을 떨었다. 뭐? 경수도 놀랐다. 어떻게 저를 찾았을까요? 지연은 패닉 상태였다. 경수는 즉시 일어났다. 지연아, 일단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그 사람이 은정이한테 해를 끼치면 지연이 걱정했다. 그래서 더 빨리 해야 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경수는 지연과 함께 은정의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경찰에 신고했고 지연의 과거 상황을 설명했다. 은정의 집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전 남편은 이미 떠난 후였다. 하지만 은정은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다. 지연아, 정말 무서웠어. 그 사람 눈빛이 완전히 이상했어. 은정이 떨며 말했다. 뭐라고 했어? 지연이 물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리고 만약 숨겨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수는 이제야 지연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했다. 지연아, 이제 혼자 있으면 안 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경수가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내가 어머니한테 모든 걸 설명할게. 진짜 상황을. 지연은 망설였다. 경수 씨, 저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지연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널 보호해야 해. 그날 저녁, 경수는 지연과 함께 집에 돌아갔다. 순애는 깜짝 놀랐다. 경수야, 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왔어? 어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경수는 지연의 진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전 남편의 폭력, 감금, 협박,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순애는 듣고 있는 동안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네. 어머니, 지연이가 과거를 숨긴 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순애는 할 말을 잃었다. 지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연아,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어머니. 지연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 말에 지연은 눈물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서 이해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애는 아직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도 우리한테는 말했어야 하는 거 아냐? 어머니, 지연이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경수가 아내를 변호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다. 경찰은 지연의 진술을 듣고 전 남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당분간 안전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이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다. 순애는 복잡한 심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지연아, 미안하다. 순애가 갑자기 말했다. 네. 지연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내 사정을 모르고.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겠니? 경수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하지만 순애는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한 상태였다. 며느리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여전히 이혼녀라는 사실과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 있었다. 지연아, 순애가 다시 말했다. 네,
어머니,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마라. 가족이잖아. 지연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네, 어머니.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서 잤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있었다. 경수도 오랜만에 아내 옆에서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다. 전 남편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지연의 침묵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절망적인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진실 하나가 드러나면 때로는 더 큰 진실이 그 뒤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신에 찬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비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연이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순애는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다. 며느리의 처절한 과거를 알게 되어 미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거부감이 남아 있었다. 40년 넘게 지켜온 자신만의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다. 아침 식사 시간, 가족 분위기는 어색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밥상을 차렸고 경수는 아내를 지키려는 의지로 가득해 보였다. 순애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다. 어머니, 드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긴장이 묻어 있었다. 응. 순애는 간단히 대답했다. 예전처럼 트집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다. 경수는 이런 분위기를 깨뜨리려 노력했다. 어머니, 지연이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죠. 그래. 그렇겠지. 순애의 대답은 여전히 어색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순애의 오랜 친구 영희가 찾아온 것이었다. 영희는 70세의 동네 아주머니로 순애와는 5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한 사이였다. 순애야, 안녕. 영희가 밝게 인사했다가 분위기를 보고 멈췄다.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이상하네. 영희야, 너 참 잘 왔다. 순애가 한숨을 쉬었다. 영희는 지연을 보고 놀랐다. 어머, 며느리가 돌아왔네? 언제 들어왔어? 어제.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순애가 대답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심각해? 영희가 궁금해했다. 순애는 영희를 거실로 데리고 가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지연의 과거, 전 남편의 폭력, 그리고 어제 일어난 일까지. 영희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영희가 놀라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애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순애야, 그런데 영희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왜 그래? 영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애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뭐라고 했다는 게 뭐야? 며느리 과거가 그렇게 힘들었다면서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영희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무슨 소리? 순애가 의아해했다. 며느리한테 과거가 깨끗해야 한다고. 이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그런 말이야. 영희가 순애를 똑바로 바라봤다. 순애는 갑자기 불안해했다. 그건. 순애야, 너 혹시 내 젊은 시절을 잊었니? 영희 목소리가 더욱 심각해졌다. 영희야, 무슨 소리야? 순애가 당황하기 시작했다. 영희는 지연을 바라보더니 순애에게 말했다. 순애야, 며느리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영희야, 무슨 소리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남편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한다.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경수와 지연 모두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다. 영희야, 그건. 순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술 먹고 내 얼굴에 멍들이고 너 울면서 내 집에 와서 살려달라 했던 거 다 내가 기억한다. 영희는 계속했다. 뭐라고? 경수가 충격을 받으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영희가 경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경수야, 내 어머니 젊었을 때 정말 많이 고생했어. 내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아버지가 뭘 했다는 거예요? 경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경수야, 순애가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영희가 계속 말했다.
내 아버지도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졌어. 내 어머니를 때리고 욕하고 정말 심했어. 경수는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몇 번이고 와서 울었잖아. 남편이 때려서 못 살겠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영희는 순애를 바라보며 계속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경수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다. 50년 넘게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희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며느리,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내 시어머니도 젊었을 때 똑같이 힘들었답니다. 지연도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시어머니에게도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영희야,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애야, 그때 넌 왜 이혼 안 했는지 알아? 영희가 계속 물었다.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다. 세상 눈치 때문이었어. 이혼하면 손가락질 받는다고 그래서 참았던 거야. 영희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도 그런 일을.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며느리. 내 시어머니도 젊었을 때는 남편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어. 경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그런 일이 정말 있었던 거예요? 순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경수야, 미안하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있겠니? 아들이 아버지를 나쁘게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희가 계속 말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한테는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너보다 더 심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벗어난 며느리한테. 영희 이모,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며느리,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내 시어머니는 그런 용기도 못 냈어. 세상 체면 때문에 계속 참기만 했지. 순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도 그땐. 그럼 며느리 마음을 왜 몰라줘? 영희가 다시 물었다. 순애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지연을 미워했던 진짜 이유를. 지연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연이 자신이 하지 못했던 용기 있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미워한 건 지연이가 아니었구나. 순애가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경수가 물었다. 내가 내 자신을 미워했던 거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용기 없는 내 자신을 미워해서 며느리도 용서하지 못했던 거야. 순애는 지연을 바라봤다. 이제 지연이 다르게 보였다. 자신보다 훨씬 강하고 용기 있는 여자로 보였다. 지연아, 순애가 며느리를 불렀다. 네,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너 정말 대단한 여자구나. 순애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다. 어머니, 나는 그런 용기도 못 냈는데 너는 혼자서 그 지옥에서 벗어났잖아. 순애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연도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도 많이 무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거잖아. 새로운 삶을. 순애가 계속 말했다. 영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겠네. 경수도 감동받았다. 어머니,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경수야, 너한테는 좋은 아버지였으니까. 그걸로 좋게. 순애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고. 순애는 지연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지연아, 미안했다. 어머니, 내가 너무 잔인했구나. 내 상처를 모르고. 순애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연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순애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영희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경수도 두 여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지연아, 앞으로는 서로에게 의지해요. 순애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어머니, 지연이 감격해서 울었다. 그리고 내 전 남편 일도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다. 영희가 박수를 쳤다. 잘했어, 순애야. 이제야 내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 영희야, 고마워. 내가 말해줘서. 순애가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뭘 고마워해. 친구 좋은 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영희가 웃었다.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화목한 식사를 했다. 순애는 지연에게 반찬을 챙겨주며 말했다. 지연아,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연이 환하게 웃었다. 경수는 이런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네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야. 순애가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자신의 과거가 드러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동안 며느리를 잘못 대했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연아, 순애가 다시 말했다. 네, 어머니. 정말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동안 내가 한 말들.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요. 과거는 과거고. 고마워. 순애가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다. 50년 넘게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지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며느리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지연도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어 큰 위안을 받았다. 이제는 정말로 이 집에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경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며 안도했다. 이제는 정말로 평화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때로는 가장 큰 적이 자기 자신이기도 합니다. 순애는 지연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용기 없었던 자신을 미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두 여인 사이의 오해는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게 된 그들에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의 평온과는 다릅니다. 상처를 통해 더욱 깊어진 이해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유대로 만들어진 새로운 평화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김 씨 가정에는 전에 없던 따뜻함이 흘렀다. 순애는 이제 며느리 지연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지연도 시어머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침 식탁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다. 지연아, 국간이 딱 좋네. 역시 우리 며느리 손맛이야. 순애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입맛에 맞춰서 조금 더 간을 했어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런데 경수 혈압도 신경 써야 하니까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순애는 아들의 건강도 챙기면서 며느리의 마음도 헤아렸다. 경수는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어머니랑 지연이가 이렇게 잘 지내니까 정말 좋네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순애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예전과 달리 우리 가족이라는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다. 지연의 전 남편, 정민의 존재였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여전히 지연을 찾고 있었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나타나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이 혼자 집에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배달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다. 택배 왔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택배를 시킨 기억이 없어서 의아했지만 혹시 경수나 순애가 주문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택배인가요? 지연이 물었다. 김지연 씨 앞으로 온 택배입니다. 지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 앞으로 온 택배라니. 요즘 온라인 쇼핑을 한 적이 없었는데 누가 보낸 건가요? 지연이 다시 물었다. 발송인 이름은 김정민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정민이 가명을 쓴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현관문을 확인했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죄송한데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가져가 주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럼 곤란한데요. 이미 배달 왔으니까 받아주세요. 그때 인터폰 화면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지연은 그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정민이었다. 배달원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전 남편이었다. 지연은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경수에게도 급히 연락했다. 여보세요. 경수 씨, 빨리 집으로 와주세요. 정민이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지금 어디 있어? 현관 앞에 배달원인 척하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절대 문 열지 마. 경찰에 신고했어? 네, 했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경수는 회사에서 급히 나왔고 순애도 친구 집에서 급히 돌아왔다. 다행히 경찰이 먼저 도착했다. 정민은 체포되었고 이번에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경수와 순애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아직도 떨고 있었다. 지연아, 괜찮아? 경수가 아내를 안아주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지연이 남편 품에서 울었다. 순애도 며느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지연아, 이제 안전해. 우리가 있잖아. 어머니. 지연이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앞으로는 혼자 있지 마. 나라도 같이 있을게. 순애가 며느리를 위로했다. 그날 저녁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정민이 접근금지 명령 위반과 사칭 등의 죄로 더 오랜 기간 구속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다. 이제 정말 안전해졌네. 경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당분간 조심해야겠어. 순애가 말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친누이 미영이었다.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미영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다. 엄마, 오빠. 미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미영아, 웬일이야? 순애가 놀라며 딸을 맞았다. 그동안 연락 안 드려서 죄송해요. 미영이 고개를 숙였다. 거실에서 마주 앉은 가족들. 미영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말해봐. 경수가 여동생을 재촉했다. 미영은 지연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형수, 죄송합니다. 네? 지연이 놀랐다. 그동안 제가 너무 심했어요. 형수 사정도 모르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영 씨, 지연이 당황했다. 동네에서 소문 듣고 나서야 알았어요. 형수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미영이 계속 사과했다. 순애가 딸에게 말했다. 미영아, 늦었지만 깨달은 게 다행이야. 엄마도 많이 힘드셨죠? 아버지 일 때문에. 미영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형수. 미영이 지연에게 다가갔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지연은 일어나서 미영의 손을 잡았다. 미영 씨,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고마워요. 형수. 미영이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로 가족들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미영도 정기적으로 집에 놀러 오기 시작했고 지연과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몇 주 후 순애는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랑스럽게 며느리 이야기를 했다. 우리 며느리 정말 훌륭해. 그런 어려운 상황을 혼자 견뎌내다니. 순애가 말했다. 그래, 순애야.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났네. 친구 영숙이 맞장구 쳤다. 처음에는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겠어. 순애는 진심으로 말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수근거렸던 사람들도 지연의 진짜 사연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동정하고 응원하게 되었다. 지연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혼자 벗어나다니. 마트에서 만난 이웃이 말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용기 있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다른 이웃도 지연을 격려했다. 지연은 이런 변화에 놀라면서도 감사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지연아, 차 한잔 해줄래? 순애가 자연스럽게 부탁했다. 네, 어머니. 어떤 차 드릴까요? 지연이 밝게 대답했다. 뭐든 좋아. 내가 고르는 대로. 지연이 차를 끓이러 부엌에 가자 순애가 아들에게 말했다. 경수야, 정말 좋은 아내 만났구나. 네, 어머니. 지연이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경수가 대답했다. 나도 많이 배웠어.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순애가 반성하며 말했다. 지연이 차를 들고 나오자 순애가 말했다. 지연아, 앉아봐. 얘기 하나 하자. 네, 어머니. 지연이 자리에 앉았다. 지연아, 고마워. 순애가 갑자기 말했다. 뭐가요? 어머니, 너 덕분에 나도 내 과거와 화해할 수 있었어. 그리고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고. 순애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지연이 감동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으로 함께 해줘. 순애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당연하죠. 어머니, 저도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지연이 미소를 지었다. 경수는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네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어. 순애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지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인사했다. 지연아, 이 나물 어떻게 만든 거야? 정말 맛있네. 순애가 칭찬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했어요.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더 넣었고요. 지연이 대답했다. 아, 그래서 더 고소하구나. 역시 우리 며느리야. 순애가 흡족해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어머니, 내일 병원 검진 받으러 가시죠? 지연이 물었다. 그래야지. 너도 같이 갈래? 순애가 물었다. 네, 같이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지연이 대답했다. 고마워. 지연아, 정말 든든해. 순애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지연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다. 옆에서 경수가 말했다. 지연아, 뭘 생각해?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요. 지연이 대답했다. 그래, 힘든 시간들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해. 경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네, 저도요. 이제야 진짜 집 같아요. 지연이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경수가 말했다. 네, 그럴 거예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김씨 집의 식탁에는 또다시 따뜻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의 식탁이었다. 어머니, 드세요. 지연이 자연스럽게 말했다. 고마워. 우리 며느리. 순애가 따뜻하게 대답했다. 맛있겠네요. 경수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가며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새로운 하루가. 상처는 상처를 낳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승화되기도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여인의 아픔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이제 하나의 강물이 되어 새로운 희망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치유해가는 것임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